여러분 혹시 최근 이런 뉴스 보셨나요? 샘 올트먼이 한국에 왔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 SK 최태원 회장까지 동시에 움직였다. 뉴스에서는 AI 협력이다, HBM 공급이다, 차세대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 갔느냐가 아니에요. AI 시대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단순히 AI 프로그램 만드는 단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산업 인프라를 통째로 깔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규모가 무려 753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보다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미엔,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HBM, 전력망, 냉각 시스템, 해저 케이블, 변압기, 패키징,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까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동차 시대가 열릴 때 진짜 돈 번 사람들이 자동차만 만든 사람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도로 깔고, 철강 만들고, 정유하고, 전기 인프라 만든 기업들이 같이 폭발했어요. AI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 칩 경쟁이 아니라 누가 AI 시대의 인프라를 장악하느냐의 전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왜 갑자기 HBM과 데이터 센터 투자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제 AI 시장에서는 좋은 AI를 만드는 것보다 AI를 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먼저 확보한 기업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샘 올트먼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왔는지, 왜 삼성전자가 다시 AI 반도체판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짜 돈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오늘 전부 다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끝까지 안 보면 AI 시대 최대 돈의 흐름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딱 한 문장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AI 시장은 단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먼저 까느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스타게이트라고 말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오픈 AI가 돈 많이 투자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중심이 돼서 만드는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예요. 규모가 최대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3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흔들릴 정도의 돈이 아니라 아예 하나의 국가 산업 지형을 바꿔버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AI라고 하면 챗 GPT, 이미지 생성, AI 비서 같은 서비스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빅테크들이 진짜 미친 듯이 돈 쓰는 곳은 그런 앱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GPU입니다. HBM입니다. 전력망입니다. 냉각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AI를 굴리기 위한 거대한 공장과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닷컴 버블 떠올립니다. 또 미래 이야기로 거품 만드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닷컴 버블 때는 실체 없는 아이디어에 돈이 몰렸어요. 매출도 없고 적자만 나는 회사들이 인터넷이라는 단어 하나 붙였다고 주가가 10배씩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들은 실제 현금을 벌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처음부터 테슬라 앱부터 만든 게 아니잖아요. 먼저 충전소를 깔고 배터리 공장을 짓고 전력망을 확대했습니다. AI도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 있어도 그걸 돌릴 데이터 센터와 전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AI 서비스 전쟁 이전에 AI 고속도로를 누가 먼저 까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요즘 미국에서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전체 전력 사용량 수준의 전기를 먹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I 경쟁은 단순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전기와 반도체와 인프라를 동시에 먹는 산업 전쟁으로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갑자기 핵심으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HBM 때문입니다. AI 시대에서 GPU 혼자서는 절대 못 움직여요. 그 옆에서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HBM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스타게이트 753조 원 프로젝트의 핵심은 단순 AI 앱이 아니라 HBM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은 AI 앱에 투자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까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 흐름을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앞으로 5년, 10년 뒤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갑자기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분위기 기억하시죠? HBM은 SK하이닉스가 압도한다. 삼성은 늦었다. 엔비디아 납품 경쟁 끝난 거 아니냐? 실제로 당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HBM3와 HBM32에서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AI 시대 최대 승자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SK하이닉스는 메모리 기술력만 놓고 보면 업계 최강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시장의 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HBM4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메모리 성능 경쟁이 아니에요. 메모리와 GPU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같이 설계하고 묶고 생산할 수 있느냐입니다. 즉, 이제는 메모리만 잘한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진짜 무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은 메모리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파운드리도 합니다. 패키징도 합니다. 첨단 공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반도체를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마지막 조립까지 한 회사 안에서 거의 다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업계에서는 턴키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쉽게 식당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요리사라고 해봅시다. 요리는 정말 끝내주게 잘해요. 근데 삼성은 조금 다릅니다. 재료도 직접 공급하고 요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배달까지 가능한 초대형 종합 레스토랑에 가까워요. AI 시대에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빅테크들이 원하는 건 단순 부품 하나가 아니거든요. 우리 AI 칩 전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걸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자체 AI 칩 프로젝트, 이른바 타이탄 칩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직 공식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 가능성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HBM사부터는 GPU와 메모리를 더 촘촘하게 연결해야 해서 패키징 기술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단순히 D램만 잘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AI 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메모리 따로, 파운드리 따로, 패키징 따로 맡기는 것보다 한 회사가 통합해서 해주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바로 여기서 삼성의 구조적 강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아직 SK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영역도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 메모리 경쟁에서 AI 시스템 전체를 누가 효율적으로 통합하느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HBM사 시대에는 메모리만 잘 만드는 회사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회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하고 있는 진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AI 경쟁을 GPU 경쟁 정도로 생각해요. 엔비디아 GPU 많이 확보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업계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HBM과 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엔비디아 GPU를 많이 확보해도 그 옆에 붙는 HBM이 부족하면 AI 서버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F1 레이싱카 엔진은 있는데 연료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HBM 공급 부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전부 증설에 들어갔는데도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HBM 양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기존 서버랑 차원이 달라요. 질문 한번 던질 때마다 엄청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읽고 계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GPU 옆에 붙는 HBM 용량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력입니다. 지금 미국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게 전기 부족 문제예요. 실제로 미국 일부 지역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때문에 신규 AI 센터 허가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 한 개가 먹는 전력량이 기존 서버보다 몇 배씩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제 AI 경쟁은 단순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누가 전기를 확보하느냐의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자력 발전, SMR, 초고압 전력망 투자 이야기까지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바다 위 데이터 센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과거에 해저 데이터 센터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왜 바다냐? 냉각 때문입니다. AI 서버는 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냉각 비용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결국 미래에는 데이터 센터를 어디에 짓느냐보다 어떻게 시키느냐가 핵심 경쟁력이 될 가능성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 이야기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단순 반도체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기술이 있고 삼성물산은 글로벌 인프라 EPC 역량이 있습니다. 즉 AI 시대가 커질수록 반도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력, 냉각, 해양 인프라까지 같이 묶여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산업혁명 때 진짜 강했던 나라들은 단순 공장만 가진 나라가 아니었어요. 철도, 전기, 항만, 에너지까지 다 장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똑같아요. 결국 AI 산업의 최종 승자는 GPU 몇 개 많이 가진 회사가 아니라 HBM과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공급망 전체를 장악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장은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초입 단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전기와 HBM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투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AI 수혜주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업만 떠올려요. 물론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의 중심이고 안정성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진짜 폭발적인 수익률, 이른바 10배건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 의외로 소부장,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들은 몸집이 너무 커서 시가총액 자체가 이미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가 10배 가려면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특정 장비나 핵심 부품에서 독점 기술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은 산업 사이클 하나만 제대로 타도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골드러시 때 가장 안정적으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들이 아니었어요. 청바지 팔던 리바이스, 곡괭이 팔던 장사꾼들이었습니다.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금광이라면 진짜 큰 돈은 그 금광을 돌아가게 만드는 장비 회사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증설 투자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그 밑단의 낙수 효과가 소부장으로 퍼지고 있어요. 테스트 장비, TC 본더, 패키징 장비, 변압기,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 기업들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초고압 변압기와 전력 장비 기업들이 갑자기 시장의 핵심 섹터로 올라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과거에는 반도체만 봤다면 이제는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까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다음은 전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시장이 완전히 주목하지 않은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 중에는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PBR이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무 회사나 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수주 공시입니다. 실제 대형 고객사 계약이 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둘째, 거래량입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는 건 시장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개인만 사는 종목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들어오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산업 변화는 결국 큰 자금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AI 시대는 단순히 챗 GPT 잘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AI를 돌리기 위한 거대한 산업 인프라가 새로 깔리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큰 돈은 칩을 만드는 회사보다 칩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파는 회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AI 반도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와, 앞으로 AI 시대 온다는데 그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주식, 그리고 좋은 매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지금 AI 시장에는 엄청난 기대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기대가 커질수록 변동성도 같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1년 2차 전지, 메타버스, 플랫폼주 열풍 때도 시장은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실제로 방향 자체는 맞았습니다. 전기차 시장 커졌고 디지털 플랫폼도 지금까지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성장주들 50%, 60%, 심한 건 70%까지 폭락했어요. 왜냐면 시장은 미래를 너무 빨리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AI 반도체도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리스크는 AI 버블 논란입니다. 지금 미국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 투자 속도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의문도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만약 어느 순간 AI 수익화 속도가 기대보다 느려진다면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리스크예요. AI 관련주는 대부분 미래 성장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요. 쉽게 말해 지금 시장은 미래에 엄청 벌 회사에 돈을 먼저 주고 있는 구조인데 금리가 높아질수록 그 미래 가격표가 할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매파적 발언만 해도 AI 반도체주들이 한 번에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정학 리스크입니다. 지금 AI 공급망은 미국, 대만, 한국, 중국이 모두 얽혀 있어요. 특히 대만 해협 문제나 미국의 대중반도체 규제 강화 같은 이벤트가 터지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한국 증시에서 사실상 외국인 자금의 ATM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환율이 급등하거나 글로벌 리스크가 커지면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유동성 좋은 대형 반도체주부터 던집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 급등기 때 삼성전자 신용투자 들어갔다가 반대 매매 맞은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레버리지까지 썼다가 주가 20, 30% 조정에 계좌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산업의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커지는 것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가는 여러분 멘탈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성 추격 매수, 특히 레버리지와 신용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좋은 산업을 찾는 사람보다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타이밍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냐? 솔직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종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방향만 맞춘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 관리, 비중 관리, 리스크 관리가 훨씬 중요해요. 진짜 오래 살아남으면서 돈 버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않아요. 무조건 분할 매수합니다. 왜냐면 시장 바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5% 목표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조정 구간에서 천천히 모으고 5, 10% 정도 수익 나면 일부 비중을 줄이면서 다시 현금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이런 대형주 단기 파동 전략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할 때가 있어요. 반면 소부장 기업들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단기 뉴스 하나에도 10, 20%씩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신
산업 구조 자체가 성장하는 흐름 안에서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은 단타보다는 구조 투자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AI 공급망이 3년,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본다면 그 구조 속 핵심 장비 기업들을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계적인 손절 기준입니다. 이거 없이 버티기만 하면 결국 한 번의 폭락에 계좌가 무너져요. 예를 들어 매수가 대비 10%나 15% 같은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감정 없이 대응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해요. 특히 AI 테마처럼 기대감이 큰 시장은 하락할 때도 정말 무섭게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ISA 계좌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면 수익률만 봐요. 근데 장기 투자에서는 세후 수익률 차이가 엄청 큽니다. 특히 반도체 ETF, 미국 ETF, AI 관련 ETF를 ISA 안에서 굴리면 시간이 갈수록 복리 차이가 크게 벌어져요. 예를 들어 똑같이 연 10% 수익을 내더라도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10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의 완성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이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고 큰 손실 없이 오래 살아남으면서 복리 구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버는 사람들은 흥분해서 따라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정 기다리고 현금 관리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아요. 결국 시장은 천재가 이기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AI 시대는 단순히 반도체 몇 개 더 잘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갔어요. 누가 AI 시대의 인프라를 장악하느냐, 누가 데이터 센터와 HBM과 전력망을 먼저 깔아버리느냐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세상을 바꿨다면 지금 AI 시대에서는 그 플랫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공급망 자체가 새로운 권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단순 칩 경쟁이 아니라 HBM사, 패키징, 냉각, 전력망, 데이터 센터 확보 전쟁까지 동시에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HBM사 시대에는 단순 메모리 성능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턴키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의 통합 구조를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AI 시대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업계에서는 오히려 HBM 부족,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냉각 시스템 한계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망이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저 데이터 센터 실험까지 진행했어요. 삼성중공업과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까지 AI 인프라 흐름에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진짜 큰 돈은 단순 AI 서비스보다 AI 시대를 가능하게 만드는 인프라와 소부장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과거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 장수가 돈 벌었던 것처럼 지금 AI 시대도 테스트 장비, 패키징, 전력, 변압기, 냉각 시스템 같은 영역에서 새로운 템베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큽니다. AI 버블 논란도 있고, 금리 리스크도 있고, 지정학 변수도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투자와 감정 투자는 정말 위험해요. 산업 방향은 맞아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계좌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방향성과 생존입니다. 지금 AI 시장은 아직 끝난 사이클이 아니라 이제 막 초입에 들어왔다는 시각도 많아요.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혁명 속에서 누가 병목을 쥐고 있는지, 누가 공급망을 장악하는지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5줄만 기억하세요. 첫째, AI 시대는 반도체 전쟁이 아니라 인프라 전쟁이다. 둘째, HBM사 시대에는 턴키 능력이 중요해진다. 셋째, 진짜 병목은 GPU보다 HBM과 전력과 데이터 센터다. 넷째, 템베거는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하지만 레버리지와 감정 투자는 가장 위험하다. 결국
AI 시대의 진짜 돈은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보다 AI 시대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급망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AI 데이터 센터 다음 병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월가가 조용히 담고 있는 한국 AI 소부장 기업들까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합시다.